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우리 코인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우리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리플도 그 영향으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밑골이 달고서 1%대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뉴욕 증시도 경기 침체 공포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나스닥도 3.2%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 투매 현상을 촉발했고, 최근 신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지난달 5일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연출한 것이죠. 그리고 이날 발표된 8월달 제조업 지표로 인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투매 바람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포,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서 이 뉴욕 증시가 푹 가라앉았고, 그 영향으로 코인 시장도 함께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연준에서 오는 9월달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이 61%, 0.5% 인하 확률은 39%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그 영향으로 50bp 인하 가능성이 전장 대비 9%포인트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 50bp 확률이 현재 이 기사에서는 39%인데 지금 41%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가속화 될 경우 0.25가 아닌 0.5%포인트로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0.5%의 빅스텝이 단행되면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기다려 왔었던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코인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월 17일과 18일자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0.25가 될 것인지 0.5가 될 것인지,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이 살아나는 그 속도가 조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코인시장도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되고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우리 코인시장의 강력한 호재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을 겪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도나 손절로 이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 모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리플의 플랫폼인 리플레저에서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스마트 계약을 조만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능이 대폭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업그레이드는 스마트 계약과 NFT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같은 이러한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고, 자, 이것은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 회사인 퓨처버스와 협력해서 자산 보안 강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리플의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고, 자, 이에 따라 리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부사장, 여러 임원들이 우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자, 우선 리플의 CEO는 리플은 증권 혐의를 벗어난 3대 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서 법적 명료성을 지닌 유일한 가상자산이고, SEC의 리더십까지 바뀌게 되면 더 큰 성공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SEC와의 소송이 벌써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그 영향으로 계속해서 많이 억압을 받아왔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이 리플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 것은 미국 정부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EC와의 소송은 리플이 극복해야 했던 작은 장애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확정된 승소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을 받았고, 또 이것은 SEC가 당초 요구했었던 20억 달러의 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는 SEC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판결을 뒤집을 근거는 없고, 또 이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의 승리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EC 위원장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드러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뭐 누가 당선되건, 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갠슬러가 자리를 떠날 것이다 라는데 돈을 걸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껏 이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리더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자, 판사들 역시도 갠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비판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ETF 다음 주자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이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다음 현물 ETF 주자로 재부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원이 리플의 비증권성을 다시 한번 못 박은 만큼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이 수석 부사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가상자산 ETF에 대한 기관 수요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 앞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는 자산의 다양화를 이룰 것이다. 자, 리플 역시 자연스럽게 그 후보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이죠. 최근에 이 비트노미얼이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리플의 현물 ETF 도입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특정 알트코인이 ETF에 관심을 갖기 위해선 규제된 선물 계약이 필수입니다. 자, SEC에서도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소 상장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선물 거래소 상장이 된 리플이기 때문에 SEC에서도 리플의 현물 ETF를 승인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벌써부터 그 움직임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멘 쉐어즈의 CEO는 리플의 현물 ETF는 우리 회사의 비전 중 하나이고 투자 수단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 현물 ETF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을 이미 표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리플로 쏠리게 되면서, 자, 리플은 이제 멋진 급등력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걸림돌은 바로 SEC의 항소 여부입니다. 자, 그런데 항소를 하더라도 SEC의 승소 가능성은 10% 미만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리플 사건 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이 소송이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SEC가 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이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소 가능성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 날 리플 측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SEC가 10월 6일까지 항소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 이 시점 이후에 항소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그 입장 발표가 나올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가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방향이든지 우리 링크에 따라서 대응이란 걸 해 나가면 되십니다. 자, 오히려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우리 안전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